의약품은 요양병원에선 비용일 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으로 응답하라! 기존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하여 요양병원 경영에 숨통이 트인다!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네, 여러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강의 3차시입니다. 여러분 구조 영역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역별 이제 평가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구조 영역은요.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뭔가 구조 설비 스트럭처 이미 갖춰진 약간 이런 이미지 떠올리시죠?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이 병원은 시스템이 어떻다? 이 병원 시스템이 어떻다? 그렇게 말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 자, 그런데 우리가 구조 영역은 사실 좀 이렇게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생각이 달라요. 직업군에 따라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구조 영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와 그리고 병원장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적정성 평가 제 실예를 들으면서 저의 케이스를 들으면서 좀 이번 강의는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상 그 영역별 평가에 대한 툴이 있는데 그 툴을 보는 기본 로우 데이터 값이에요. 이게 자,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게 자, 구조 영역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랑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 요 두 가지로 구조 영역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영역 의사 1인당 환자 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의사 수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지표병, 지표 정의도 중요하지만 자, 산출식 결국에는 여러분 산출식이 나오기까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세부 기준, 관련 기준. 그러니까 세부 기준, 세부 항목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등급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환자평가표 쪽에서 가보면. 자, 근데 여러분 요거 보시면 어렵지가 않죠. 그냥 여기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2023년 4분기, 3분기, 4분기. 이게 지금 우리가 2주기 5차시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요 신고 내역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입사 일자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 기간 안에 확보된 의사여야 되기 때문에 자, 구조 영역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팅한 값, 인프라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뭔가 과정 영역이나 결과 쪽 있잖아요. 진료 영역 쪽에 가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환자평가표가 압도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기 나름이고 해석해서 잘 하기 나름이거든요. 물론 그게 제일 어렵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 나가시냐면 이게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적정성 평가 컨설팅을 하는 중에 A 병원이 있었고 B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 A 병원과 B 병원은 자료가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서식만 빼고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병원 이름만 빼고. 자, 그래서 그 모든 환자평가표도 비슷하고 다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리 점수를 비교해 봐도 뒤에서는 점수가 낮아질 게 없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구조 영역 쪽에서 완전 인프라가 다른 병원이었어요. 여기랑 여기. A 병원은 이미 구조 영역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갈 만큼의 수가 확보가 됐고 이 그 보건 전문인이 의사, 간호사, 약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인 플러스 보건 의료인 했을 때 자, 여기에서 다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구조 영역에서. 자,
구조에서 이거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 구조 영역에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A병원하고. 자, 보세요. 이 구조 영역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구조 영역 때문에 등급 차이, 점수 차이, 등급 차이가 이 벌어지는 거 보고 아예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조 영역이 가중치가 우리가 나중에 그 결과 영역보다 훨씬 적다 하더라도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병원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이라고 해봐요. 이때면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자,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번에 우리 1등급 받을 수 있겠지? 또는 늘 2등급 받았던 병원 2등급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뭐냐면 구조 영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영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숫자로 확보할 수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구인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 빼고 나머지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이제 컨설팅 할 때 이 두 병원을 아주 여실히 통계 자료를 완전히 분석해 가가지고 이 구조 영역 때문에 등급이 나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나 이제까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나는 다른 데에서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만회가 힘든 게 뭐냐면, 상대평가고, 여러분들 이게 2019년, 2020년 쭉 오면서요, 이 평균이 총 점수가 점점 높아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생각했던 그 총점 가지고 우리가 딱 매겼던 점수 가지고 이번에도 1등급 받았던 병원 1등급 받는다는 보장 없고 2등급 받는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가 작년하고 비슷한 점수였어. 그럼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지금 분석,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미리 병원장님께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왜? 평균이 우리랑 작년에 비슷했고 요 구조 영역에서 깎였고, 자, 이러면 그 다음을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늦었더라도.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2주기 5차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간에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된 게 뭐냐면, 이거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조 영역은 이미 이거 돈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투자 못하니까 뒤에서 점수를 만회해라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 왜냐, 뒤에서는 다 열심히 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기본적인 점수를 따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것도 병원장님들 나중에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세하게 팩트 폭격해드려야 돼요. 정확하게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다 독박 써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메디공구 저가 의약품. 간호사. 자, 뒤에서 간호 인력과 간호사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 대상 기간 동안에 이제 1인당 평균 환자 수, 역시 의사에 이어서 간호사 숫자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역시 이 기간 미리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간호사 많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간호 인력, 좀 전에 했었던 간호사 말고 간호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간호 인력도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지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하는 건데, 역시 기간은 똑같으니까 이 기간 이후의 것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고, 그 전에 평가 기간 전에 확보를 하시면 더 좋고 라고는 말씀 다시 드리고, 가중치가 아무래도 앞에서 제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는 표 있었잖아요. 그 표에서
이 구조 영역에서 점수가 제일 낮다고 해가지고 이걸 등한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현실이 보통 상급 종합병원 빼고요.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약사님들이 항상 상주에 있는 경우 좀 많이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16시간? 정말 적게 일하시는 분들, 뭐 20시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주 3일? 뭐 요 정도 예를 들어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재직한 일수를 보는 거예요. 계속 상주를 해 있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사법도 있고 의료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거쳐보시면 아시는 게 특히 요양병원에 우리 일반 약물, 고위험 약물도 많지만 마약성 진통제도 많잖아요. 향정신성 의약품도 그렇고 약사님이 상주했으면서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간호사들이 하면 그거 다 약사법, 의료법 위반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는 의사가 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가중치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되게 시정돼야 된 부분인데 가중치가 낮냐고 하면 이게 사실 현실을 아예 무시하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중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신고 기간 놓치시면 안 되고 미리 확보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해드리고 이 구조 영역은 그래요. 미리 그게 되게 중요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차등제 산정 관련해서 현황 통보서 양식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 모든 양식을 제출을 했어요. 환자 평가표도 그렇고 이렇게 통보서 양식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병원에 맞게 이렇게 다 그 작성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신뢰도 자료입니다. 심평원에서 믿을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구조 영역은 인력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오면 그만한 충분한 인력이 있냐라고 전문가들이 있냐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물론 법상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인력 빼고는 의사, 간호사, 약사 다 면허증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이제 간호 인력은 자격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면허증이라든가 자격증은 필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경력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맞게 경력 사항 요런 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제 면허증 경력사항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또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어떻다? 우리 간호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간호사 출신이고 환자 평가표를 작성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보통 간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간호사분들과 이제 긴밀하게 지금 컨설팅을 주로 주도하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면허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3년에 한 번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증빙자로 내면 더 좋습니다. 왜? 면허를 신고를 해서 그 면허가 효력이 있다는 걸 계속 증빙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런 자료도 필수적으로 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놓치지 말고 당연히 신고하시는 건 기본이고 이제 그런 것까지 앞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게 차씨가 늘어나면서 평균이 높아진다고 해서 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타이트해지고 기준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평균이 높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다른 데도 다 열심히 하는데 상대평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조 영역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되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런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의 등급 적용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놓칠 경우 어떻게 한다? 얄짤 없어요, 여러분. 자, 미제출로 등록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최저 등급으로 산정이 돼요. 여러분들 최저 등급으로 그 기간 놓쳐서 최저 등급으로 산정된다? 진짜 억울한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줄줄이 사태예요. 줄줄이.
그 책임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심평원에서 고시한 기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물론 초반에는 그런 이렇게 풀어주고 전산 풀어주고 한번 입력하세요. 아, 그래도 이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워낙에 치열하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왜 저 병원에 해줬다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곤란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얄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간은 달력에다 표시하고 전 직원 공유를 해서 나 그리고 몇 명의 관리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챙기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3차 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구조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